안녕하세요. 내가 궁금한 이야기 내궁이입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에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8월 9일부터 생년월일 끝자리와 사전 예약 날짜가 일치하는 날에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1월 31일이라면 11일 수요일에 백신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백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백신에 많은 불안감과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여 얻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5개의 의문들을 자료조사에 근거에 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제가 맞을 백신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이기 때문에 이 두 백신을 중심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데 백신 맞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변이가 계속 일어나서 백신의 예방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백신 맞아야 하나요?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자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면 화이자는 1차 접종 시에는 30%대의 예방률을 나타내지만 2차 접종 시에는 90% 가까운 예방률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의 델타 바이러스 예방률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긴 하지만 이로 비추어 볼 때 젊은 층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72%의 예방률은 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1차 접종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2차 접종 후의 예방률은 아직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백신들의 사례를 보면 분명 1차 접종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걱정되어 백신 접종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백신 접종을 추천드린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 변이가 일어나 백신이 아무 쓸모없게 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는 이상 언젠가는 지금의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그때가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1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바이러스 변종이 백신에 의해 예방되는 지금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이에 예방 효과가 있는 만능 백신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며 만능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언제 맞을 수 있을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요. 코로나 백신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면 백신 맞는 의미가 있나요? 코로나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백신 안 맞고 코로나 좀 걸리면 어때요? 먼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백신을 맞고 감염되냐 아니냐의 차이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뒤 감염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 입원할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건강하고 코로나도 약화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좀 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게 되면서 20에서 30대의 응급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대부분 코로나19 환자가 백신 미접종자인데 특히 백신 접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와 30대가 응급실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20대와 30대 환자에 비해 지금의 20대, 30대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아파하고 악화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약해지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델타 변이로 인한 입원 및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백신 접종 받고 싶은데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서 못 맞겠어요. 뉴스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 맞고도 사망했다는 기사들도 나오는 것 보니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 싶어요. 얼마 전에 화이자를 접종받은 20대 군인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인은 심근염으로 심낭염과 함께 화이자와 모더나의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작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며 자신이 맞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백신 접종의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며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표는 모더나, 화이자를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중에서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한 환자 수를 기록한 표입니다. 보시면 젊을수록 심근염, 심낭염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12세부터 24세 남성의 발생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29세 이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309명이 심근염이나 심낭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중 9명은 조사 당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295명은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근염, 심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의약품감독국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화이자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과 심낭염 사례는 각각 145건과 138건이며 모더나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과 심낭염 사례는 각각 19건과 19건으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중 5명은 사망하였으며 이들은 연령대가 높거나 병발 질환들을 앓고 있는 환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김기범 교수님께서는 심근염은 조기 진단돼 빨리 치료받으면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전남대 의대 순환기내과의 김계훈 교수님께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4일 이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낭염이나 심근염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과거에는 상당수가 사망했지만 요즘엔 체외 심장 보조 순환장치를 사용해 1에서 2주만 견뎌주면 심장이 스스로 회복한다면서 아주 심한 상태에서도 사망률은 2% 이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고대 구로병원 나진우 교수님께서는 심근염 발생 후 심장 근육의 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심근염과 심낭염은 빠르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충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접종 후 돌아가신 군인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 전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는 인지했으나 이것이 빠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여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 후 4일 안에 심장 쪽에 불편감이나 통증 등이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로 사람들이 자주 겪는다는 부작용인 통증, 오한, 발열, 두통 등은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며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착각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예열제를 먹고 주무시고 나신다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며 이외에도 의식변화, 경련, 혼수, 38.5도 이상의 고열, 심정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응급실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나 미용 목적의 필러를 맞으신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께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자료조사를 하면서 백신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비하면 이 정도 이 확률의 부작용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의 부작용은 감수할 수 있는지 그에 비해 백신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백신 접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